그러면은 이런 얘기들을 갖고 이제 종목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자, 그럼 매수 종목을 선택을 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 단타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생각 안 하시고 그 HTS에서 뭐 수급이랑 이런 거 보는 것만 체크해가지고 차트상으로 선택을 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이나 개미분들 중에서도 머리 아픈 거 좀 그러니까 감정적인 거 싫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한데 그래도 종목을 좀 오를 만한 걸 잘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미국장 흐름 분석하는 겁니다. 진짜로.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그, 시간상으로 어떻게 돼요? 미국장이 마감을 하면 한국 시장이 시작이 되고요. 대충 3분의 1, 3분의 1로 나누면 한국 시장이 끝날 시간쯤 전후로 해서 유럽 시장이 열려요. 그리고 유럽 시장이 끝날 쯤 돼서 미국 시장이 좀 겹치지만 열리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면 그 전날 미국 시장이 종료돼 있죠, 보통. 그러면은 글로벌 증시가 다 연결돼 있다고 했을 때 우리 바로 전 타이밍, 그러니까 미국이 앞에서 말한 그 가장 영향력이 큰 시장이어서 그렇고 외국인 지분이 커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글로벌 증시의 시간 흐름으로 봤을 때도 바로 앞에 장이 미국 장이기 때문에 이 주요 흐름이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국 장의 흐름을 분석을 해서 그 아침에 시초가 들어간 종목들은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저도 아침에 시초가 사자라고 얘기할 때 그런 특정적인 거는 전일 미국장에서 정말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준 종목 혹은 섹터. 아니면 밤새 글로벌 정세에서 뭔 일이 나서. 그래가지고 시장 흔들 만한 이유. 이런 경우를 이제 적용해가지고 사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 일이 나서도 나서지만 미국장에서의 대장주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날 한국장의 어떤 그 협력업체 그 하위 종목들이 잘 움직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지표로 쓰기도 해요. 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자, 반도체. 만약에 그 전날 필라델피아 지수가 막 2%, 3% 올랐어. 그러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도 급등을 할 확률이 좀 크기는 해요. 그러니까 왜 제가 100% 장담 못 드리냐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3%는 올랐어. 근데 그게 다 엔비디아에 대해서 오른 건데 우리가 수혜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잘 뚫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게 실제 CES 때 엔비디아가 몇 퍼센트 올랐지? 6%인가 올랐는데 그 다음날 우리나라 장에서 반도체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그냥 봐도 과열인 것도 있지만 엔비디아가 사업을 하는 내용 때문에 이미 올랐는데 엔비디아가 플러스 요인을 받은 이유는 그 회사가 우리 한국이랑 같이 협력하는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의 해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면 안 되죠. 근데 대부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엔비디아, AMD, 인텔, TSMC 얘네들이 단체로 좋다.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도 단체로 좋을 확률이 크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사업을 어떻게 영위하느냐.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얘기 가장 많이 나왔었던 게 HBM. HBM이 테마가 급등했던 거는 엔비디아가 어떤 제품을 가지고 시장을 점령했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이해를 해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죠. 자, 테슬라가 만약에 그 전날 급등을 했다.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전기차, 2차 전지, 셋이겠다. 자율주행까지. 근데 이제 테슬라가 무슨 이유로 급등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뭔가에 성공했다. 그래가지고 2차 전지가 급등하지는 않는데 2차 전지가 지금 좀 잠수를 타기 전까지는 조정을 받기 전까지는 테슬라 올라가는 날은 2차 전지는 뭐 더 많이 올라가고 약간 그런 흐름을 보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장이랑 미국이랑
전혀 뭐 다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MS가 강세를 보였다. 챗 GPT 때문에 강세를 보이면 AI가 가는 거고,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관계가 더 형성이 된다. 그럼 같은 AI 안에서도 일반적인 AI 대장주, 뭐 의료 AI, 무슨 AI 이러고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일 미국장의 흐름을 분석을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을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새벽에 제일 먼저 눈 떴을 때 그 미국장 관련된 뉴스를 틀어놔요. 그리고 이제 하루를 이제 체크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일반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쉽지는 않으실 거는 같아요. 전부 다 소화하거나 그러긴 힘드실 것 같고. 자, 하지만 미국장의 흐름 분석이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평범할 때는 거의 먹히는 편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래도 시장이 먹히진 않았으니까 그 결과가 썩 좋지는 않았는데 항상 염두를 해줘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는 국내외 이슈 테마예요. 아까 국내 정책이랑 글로벌 정세랑 제가 분류를 드렸잖아요. 근데 국내 이슈, 그러니까 국내외라고 하는 거는 외국 기사 중에서도 우리한테 좀 영향을 끼치는 게 있을 수도 있어. 우리나라 한정에서는. 어떤 게 있냐. 이건 뉴스 기반이에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정책이 막 발표가 된 거야. 공매도 금지한다든가, 뭐, 출산 정책, 아니면은 갑자기 R&D 예산 축소로 인한 뭐 연구 인력 상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그런 거 관련된 종목들은 좀 줄어들 거고. 또, 사건, 사고. 뭐, 지난번에 막 DS 현대 광주에서 아파트 새로 지어주기로 한 거. 아니면은 지금 자이 주차장 붕괴, 뭐, 흐르지오, 뭐, 순살자이, 요즘 건설업계에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건설업계의 건설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글로벌 이슈이긴 하지만 아파트 부실 공사는 한국의 사건, 사고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 예를 들어서 태풍 흰남노로 포스코고로 가동 중단을 했다. 이거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 그 매매에 활용한 경우인데요. 이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가 이게 엉뚱하진 않고 갑자기 2차 전지 종목으로 쫙 주목을 받게 됐는데 자, 이게 포스코 홀딩스의 차트예요. 작년에 10월 요 구간이 흰남로로 인해 가지고 고로가 파괴된 순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동을 못한 거죠. 그 회사가 부실했다기보다는 당장 수익을 낼 수 없으니까 주가가 쫙 빠져서 20만 원대 초반까지 갔어요. 시장 하락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때가 최저였던 거죠. 실적면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흰남로로 인해 가지고 급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고로가 이제 고쳐지면서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때 매수를 사인을 드렸었는데 고로 때문에 사실은 40만 원 봤어요. 그리고 보다가 보니까 리튬이 이슈가 되는데 막 리튬이 포스코 엠텍 이런 데가 있는 게 아니라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확인이 돼서 얘를 쭉 가서 70만 원 넘겨서 팔라고 그랬지. 중간에 한 두어 번 추매하시려면 하시라고. 40만 원 밑에는 얘는 이제는 안 올 것 같다고. 그랬는데 이제 길고 긴 시간이니까 기다리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얘가 2차 전지가 부각이 안 됐더라도 이 고로 문제는 개별 이슈기 때문에 빠졌을 거고 그 다음에 경쟁 그런 력을 봤을 때는 복구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뉴스만으로 사고팔고 두 번의 매도 스킬을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바로 이 자연재해로 인한 흰남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개별 종목 호재뉴스 이거 기술주의 삼성전자 유상증자라고 했는데 이거 뭐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예요.
물론 삼성전자가 투자를 해가지고 올라간 종목들은 되게 많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번에 삼성이 1조 뭐 편입한다고 해도 주가 별로 안 올랐죠? 야,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미 뉴스가 나와서 주가에 다 반영이 됐어요. 1년 전에.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때 한참, 예, 지금 보면은 뭐 별로 보이지도 않는 그 상승과 하락폭이긴 한데, 매수매도 해가면서 수익 냈었는데, 첫 번째가 그 유상증자를 통해가지고 삼성이 레인보우에 그 투자를 한 거였고요. 두 번째 타이밍이 이때였죠. 이때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콜옵션을 사서 이 콜옵션을 행사를 하면, 1년 후에 행사를 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자회사가 되는, 그런 뉴스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까지 반응을 안 한 건 뭐냐면,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는 삼성전자 자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인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국내에서 국내 뉴스로 다 나와가지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거죠. 글로벌 뉴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봇이 물론 산업이 성장을 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성장을 할, 그러니까, 단순히 그 성장을 하는 것보다 더 큰 뉴스들이 이렇게 있는 경우, 이런 거는 이제 뉴스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수익을 내기도 하고, 그 뉴스 이후에 일어날 일을 분석까지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두 번째 선정 방법은 이렇고, 그 다음 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종목 선정을. 자, 이거는 좀 글로벌 정세에 민감해야 됩니다. 자, 오늘도 증시는 빠졌지만, 제가 어저께까지는 열심히 먹었는데, 오늘은 또 안 드렸더니, 그 사이에도 또 움직인 섹터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물류.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우리나라 물류는 그렇게까지 그 수에즈 운하를 많이 지나가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긴 한데 지금 막 급등락하는 종목들은 주로 중국, 일본이랑 많이 하지 그쪽으로 많이 가는 회사들은 아니긴 한데 테마로 같이 움직이니까. 근데 이런 건 좀 알아야 돼요. 뉴스를 보고서도 자, 대만에서 지금 정치인들이 친미 정권이 정부 그걸 세워줬는데 왜 중국이 저렇게 까칠하고 미국과 대만의 협력이 기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라든가 대만의 이런 산업과 방산이 주목을 받게 되는가? 이거는 글로벌 정세를 이해를 했을 때는 그걸 파고 들어가지고 종목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 뉴스만 보고도 얘로 뭘 사야 될지를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났을 때 처음에는 방산주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방산도 방산이지만 이쪽의 위치상의 이슈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이란 쪽에서의 위기 상황은 유가, 두바이 뭐 이쪽에 석유도 석유지만 에너지라고도 얘기를 한 건 사실은 가스입니다. 가스. 어디? 카타르, 뭐 바레인 이쪽에 땅에 천연가스가 넘쳐나는 나라. 카타르 유조선 막 수주하고 막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유조선 수주 관련해 가지고 딜레이 될 수 있으니까 이쪽이 조선주가 살짝 눌리죠. 반대로 지금 그러니까 유가 부분에서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들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 홍해 반군, 뭐 예멘 반군 거기도 정치적으로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시끄러워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수익을 내는 건데, 자, 홍해 반군이랑 수에즈 운하가 막히니까 전 세계 물류 회사들이 다 돌아서 간다, 아프리카를. 그래서 물류값이 오르면서 물류 회사들이 주식이 급등을 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급등을 하는 거는 그거에 대한 피해 혹은 수혜가 있다기보단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긴 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듣고선 바로 단타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지. 자, 물론 이런 얘기들을 다 빠삭하게 진짜 무슨 척척 박사처럼 알고 있으면 좋기는 한데 이걸 잘 모른다. 그러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 전일 미국장. 미국장에서 뭐가 이슈가 있었나.
자, 그래서 이거 제가 매수 종목 선정 방법을 몇 가지를 얘기를 드리지만 한 가지 방법만으로 하는 건 아니고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종목을 선택을 하긴 합니다. 그게 좀 습관이 배어 있게 되고 어느 정도 이상의 경험이 되면은 반자동으로 암기 과목에서 대답은 다 튀어나오듯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자,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사실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었죠. 근데 얘네들이 차이는 뭐냐면은 방산 무기도 무기지만 어떤 산업을 목에 쥐고 있느냐, 칼자루를 쥐고 있느냐였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산업 때문에 얘네 전쟁 때문에 식량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한국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한국보다 미국이나 남미 뭐 혹은 이쪽에서 수입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트 같은 데 보면은 해바라기 씨유 이런 건 다 우크라이나산이고요. 유럽 쪽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식량 의존도가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러시아가 폴란드 뭐 이쪽 세계적으로 동유럽 쪽에 러시아를 보고 이를 가는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역사적으로. 서유럽이 이렇게 싫어하는 거랑 비교도 안 돼. 그러니까 폴란드 같은 데는 진짜 가면은 현지 가잖아요. 분위기 살벌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방산이 폭발을 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방산을 자기가 커버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방산이 수요가 크게 없었는데 이쪽은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쪽은 그러니까 저기 폴란드 이쪽은 자기네들이 커버가 안 되니까 한국에서 방산을 수입을 하잖아요. 옆에 독일은 꺼림직하고 그다음에 식량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 토목이 강하다는 이유로 재건주 엄청나게 급등락했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재건주 중에서 일부는 정말 단타거리였어요. 여기 물류도 진지하게 갈 건 아니고 단타로 그냥 거리가 됐는데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단타도 친다.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자, 글로벌 경제 지표. 자, 글로벌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종목보다는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인데, 시장이 안 좋으면 내가 사려던 걸 안 살 수가 있잖아.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 도망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글로벌 경제 지표는 꼭 챙겨야 되는 건데, 지금 금리 인하 여부가 민감한 시기에서는 금리 인하가 안 될 것 같아. 내가 저런 지수를 계속 봤을 때. 분명히 파월 의장이 금리 내려준다고 그랬단 말이야. 물가 잡히면.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 잡혔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안 늘었어. 실업자가 없어. 너무 경기가 좋아. 아니면 미국 채권 금리가 올랐어. 그래 버리면은 채권 금리가 오르는 거는 상관이 없겠다. 그래 버리면은 이 금리 인하가 덜 된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딜레이 된다. 그럼 바이오주 같은 거 물량 줄여야 되는 거예요. 중국 경기 회복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면세점주, 화장품주 중에서도 중국에서 많이 팔던 거 있죠. LG 생활건강 뭐 이런 거. 자, 이게 또 가슴 아픈 종목들이죠. 자, LG생활건강이 중국 때문에 180만 원까지 갔었어요. LG그룹 안에서도 진짜 효자 중에 효자였는데 코로나와 중국 불경기 딱 잡히자마자 얼마까지 떨어졌느냐? 30만 원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6분의 1 토막이야, 이거. 그러니까 개선은 될 겁니다, 분명히. LG생활건강이 어디 잡주나 잡회사도 아니고 이미 체질 개선이나 그런 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이 LG생활건강이 지수가 그나마라도 조금이라도 지금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려면 중국 경기가 좋아져서 내수 소비가 살아났다 이런 뉴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의류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FNF. 겨울이 성수기인데 옷을 잘 안 사는지 지금 역사상 최저가까지 지금 내려간 상황. 네. 진짜 최저가가 오늘이네. 7만 원. 자,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반복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이제 선택함에 있어서 제가 지금 반대쪽이니까 종목을 이제
취소하는 쪽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수치들을 보고 종목을 선택할 수 있다. 자, 유가, 금 가격. 유가가 떨어졌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항공주 사야 되죠. 유가가 올랐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르다. 유가가 떨어지면 항공주가 오를 거예요. 근데 유가가 올랐다? 그러면 지금은 다른 거랑 종합해서 봤을 때는 눌렸을 때 항공주 비중을 늘려놓는 게 좋은데, 시장 자체는 그 석유 관련 종목들이 이제 좀 그러니까 급등을 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지표를 보고 내가 종목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중국 산업 지수가 또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물류 종목이 이 글로벌 정세 때문에도 가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중국 왔다 갔다 하는 물류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쪽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의 방법은 뭐냐? 자, 산업의 구조적 변화.